우리 몸 안에는요, 뇌에서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아주 정교한 전선망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말초신경계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놀라운 통신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신경의 내부 구조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떻게 정보를 그렇게 빨리 전달하는지, 그 정보 고속도로의 비밀을 알아볼 거고요. 또 신경이 다쳤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스스로를 고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느끼는 원리는 뭔지, 마지막으로는 이 시스템에 고장이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몸속의 전선,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경이라는 게 대체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혹시 신경 하나가 그냥 단순한 전선 한 가닥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훨씬 더 복잡해요. 마치 수많은 얇은 구리선을 묶어놓은 거대한 케이블처럼 수많은 신경 섬유 가닥을 여러 겹의 보호막이 겹겹이 감싸고 있는 아주 정교한 구조물이죠. 이 구조를 보면 정말 신기한데요. 크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에 아주 얇은 신경 섬유 하나하나를 개별 포장하듯이 감싸는 신경 안막이 있고요. 그 다음엔 이 섬유 가닥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주는 신경 다발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감싸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튼튼하고 질긴 신경 바깥막이 있죠. 이렇게 3중 보호 장치가 있으니까 우리 신경이 안전하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연의 정보 고속도로.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재밌는 건요, 이 신경 섬유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건 KTX처럼 엄청나게 빠른 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어떤 건 좀 천천히 가는 국도 역할을 하거든요. 그 속도 차이의 핵심 비밀이 바로 여기, 마리집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일종의 절연체 같은 건데요. 이 마리집에 둘러싸인 섬유를 보면요, 신호가 이 마리집을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마리집이 없는 마디 사이를 폴짝폴짝 건너뛰면서 갑니다. 이걸 도약전도라고 하는데 징검다리 건너뛰듯이 가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반면에 마리집이 없는 섬유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신호가 쭉 이어져서 가야 하니까 당연히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경의 구조가 어떤 기능을 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툭 치면 바로 알아채야 하잖아요. 이런 촉각이나 근육을 움직이는 신호는 당연히 가장 빠른 굵은 마리집 섬유가 담당하고요. 반면에 통증이나 온도 같은 정보는 상대적으로 좀 느려도 되니까 가는 민마리집 섬유가 맡아서 전달하는 식이죠. 정말 효율적이지 않나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정교하고 중요한 케이블이 만약에 다치거나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둘까요? 놀랍게도 우리 몸은 스스로 복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이 딱 손상되면 제일 먼저 청소부터 시작해요. 손상된 부분을 분해해서 싹 치우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원로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공사 현장을 정리하는 것처럼 새로운 신경이 자라날 길을 깨끗하게 터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청소가 끝나야 비로소 본격적인 재건, 즉 재생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건 속도가 정말 느려요. 하루에 얼마나 잘할 것 같으세요? 고작 1에서 2mm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어깨 쪽 신경을 심하게 다쳤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신경이 손가락 끝까지 다시 자라려면 계산해보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신경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통 3단계로 나눠서 봅니다. 제일 가벼운 1단계, 신경 차단은요, 우리가 다리 쥐나서 저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호가 잠깐 막혔다가 금방 풀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회복됩니다. 2단계, 축삭절단은 좀 더 심각해요. 안쪽의 신경섬유는 끊어졌지만 그걸 감싸는 바깥쪽 구조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스스로 재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단계, 신경절단은 말 그대로 신경 케이블 자체가 싹둑 잘려버린 겁니다. 이건 수술로 이어주지 않으면 자연적으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죠. 자, 그럼 이 신경들이 도대체 어떻게 외부 세계를 느끼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만지고 아파하고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 곳곳에 숨어있는 특수 센서, 감각 수용기에 있습니다.
이 작은 센서들이 바깥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자극을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즉 전기 신호로 번역해주는 번역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센서들도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예를 들어 피부에 뭔가가 닿는 촉감이나 압력을 감지하는 기계 수용기가 있고요. 아, 뜨거! 하고 느끼게 하는 통증이나 해로운 자극을 감지하는 유해 수용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우리가 눈을 감고도 내 팔이 어디쯤 있는지, 다리가 어떻게 굽혀져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유 수용기 덕분입니다. 우리 몸의 위치를 알려주는 센서죠. 자, 지금까지 신경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교한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즉 신경병증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손상도 나타나는 패턴이 여러 가지예요. 손목터널 증후군처럼 딱 한 군데 신경만 문제가 생기는 단일 신경병증이 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여러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몸 전체적으로 특히 양쪽 손발에 대칭적으로 광범위하게 손상이 오는 다발신경병증도 있죠. 허리 디스크처럼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뿌리가 눌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다발신경병증의 아주 특징적인 패턴이 바로 이 장갑 양말 패턴입니다. 말 그대로 장갑을 끼고 양말을 신는 부위, 즉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증상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신경들이 바로 손끝, 발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멀리 있는, 가장 취약한 끝부분부터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오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이건 어떤 종류의 신경섬유가 손상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감각이 둔해지거나 반대로 막 저리고 탄 듯한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말라버리거나 발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무릎을 톡톡 쳐보는 거 있죠? 그럼 반사반응이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 신경계는 참 놀라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섬세하고 복잡해서 손상되기 쉽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내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살아있는 네트워크라는 거죠.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스스로 이 전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미래의학은 이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어떻게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신경 손상이나 질병 치료의 미래는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구 능력의 비밀을 푸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